보니까 조금 이제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 하는 얘기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제 연준의 움직임이 더 거칠어질 수 있다는. 그렇지만 시장은 늘 그랬듯이 어떤 충격이 와도 자정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나려고 하는 거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니까 지금은 빨리 움직이지 않는 게 오히려 낫다. 오늘 모신 분은 백만개미 한세고 당주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오늘 오셨는데 마침 미국에서 CPI 발표를 오늘 했죠. 어제 했죠? 어제 저녁에. 어제 9시 반, 우리 시간으로 저녁 9시 반이죠. 저는 이제 뭐 토트넘 축구 볼랴, 이거 외신 들어오는 거 볼랴 해서 뭐 여러 대를 켜놓고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이치방크가 뭐 9% 얘기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거 너무 나가는 거 아닌가 이랬는데 역시 9.1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 하는 얘기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제 연준의 움직임이 더 거칠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금방 연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로 전에 그 캐나다 같은 경우도 1% 그러니까 1%가 100bp를 올린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게 미국이 그렇게 움직이게 되면 우리도 이제 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또 50bp 올렸지만 이게 환율 문제 때문에 따라서 같이 안 움직일 수가 없는 입장이 그렇죠.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전 세계가 다 이제 금리가 자꾸 올라가는 거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연준이 뒤늦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심각함을 이제 느끼고선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다들 한쪽에서 뭐 경기 위축의 우려인데 제가 보기엔 우려가 아니라 이미 하나를 밟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공식적으로는 2분기 연속 GDP 그 뭐죠? 하향되면 그렇죠. 경기 침체를 인정한다면서요. 그리고 뭐 어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지만 장단기 금리 역전되고, 근데 그게 뭐 2년 10년이 20bp 정도 나면 이거는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원래 이제 주식 시장에는 긍정론자들이 많죠. 낙관적인 분들이 항상 많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쪽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어제 미국 시장이 그러고 나서 이제 열렸지 않습니까? 미국 시간으로 아침에 8시 반에 발표되고 이제 시장이 열렸는데 처음에 하락하다가 바로 뭐 발표하자마자 선물이 먼저 프리마켓이 먼저 떨어지면서 해다가 조금씩 이제 상승하면서 끝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양봉은 만들었는데 3대 지수가 다.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거냐. 그러니까 시장은 이런 거예요. 한쪽으로는 놀래기도 했지만 한쪽으로는 이런 거죠. 우리가 기억하건대 원유도 그렇고 곡물 가격도 그렇고 6월 하순부터 이게 흔들리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그게 아직 적용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다음 달에 발표되는 CPI는 분명히 이거보다 낮을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시장은 희망을 잘 찾아냅니다. 어떻게 됐건 간에 희망을 만들어야지 시장이 존재하니까. 그렇죠. 또 이걸로 또 네. 존재하는 먹고 사는. 그럼요. 이게 커다란 머니 게임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이거 과거 걸 얘기하고 있다라고까지 코멘트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상당히 심각한 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에서 점진적으로 인플레이션 충격, 대표적인 걸로 우리가 이제 CPI를 잡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조금씩 시장이 나가는 과정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낙관적으로 보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음 달에는 CPI 분명히 좋아지니까 이제부터는 시장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시장은 늘 그랬듯이 어떤 충격이 와도 자정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나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은 이제 그 과정을 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요거 들어오게 보니까 우리도 약간 밀려 있는데 뭐 큰 의미 없는 그 푸시앤풀이 이제 계속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참 어려운 시장인데, 그러니까 이게 항상 우리가 하는 얘기지만 기존에 이제 새로 이런 상황에서 시장을 살 거냐 말 거냐 고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행복한 순간인데, 이미 다 물려가지고 이거 더 떨어질 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옥 같은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데 뭐 우리만 물리는 게 아니라 뭐 세계적인 전문가라는 분들도 요새 다 물려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주식 시장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질 때는 뭐 우리 흔한 말로 용 빼는 장사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근데 왜 세월이 지나면 그 사람들은 살아남고 개인들은 깨질까 하는 거가 이제 의문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시장이 이렇게 어려울 때 시장을 보는 시각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첫째, 자기가 재화가 많다면, 자산이 많다면 계속 떨어질 때마다 투자하면서 긴 호흡으로 봐라. 이게 이제 맞는 말인데 개인 투자가들 경우에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돈이 떨어졌죠. 돈이 떨어졌는데 그리고 있는 돈도 얼마 없고 이것도 정말 끔찍하게 중요한 돈인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벌써 저는 7개월 넘게 사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짜증내는 분들도 많으세요. 뭐 맨날 똑같은 소리를 하느냐. 근데 상황이 똑같을 수밖에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항상 이제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개인 투자가들은 지금 사시는 거를 성급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지금 바닥 아니야? 아니 바닥이면 어때요? 안 사도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큰 흐름에서 밀려 내려가서 장이 터닝하는 그 터닝 포인트의 바닥을 잡을 때는 바닥을 오히려 모르는 게 나아요. 그래서 지나고 나니까 바닥이네. 그럼 살까? 이렇게 하는 게 낫죠.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면 바닥에 못 사고 올라올 때 샀다가 얼마 먹자고 하냐. 그거 얼마 못 먹을 것 같으면 아예 사지 마시라 이런 거예요. 아직 아니니 그럼 더 기다리시라.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상승장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서만 사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대세적 상승이 아니더라도 워낙 많이 눌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베어마켓 랠리, 그리고 랠리라는 말도 좀 이상하지만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제한적 반등. 이건 올 수 있어요. 제한적 반등. 이런 거에서 잠깐 나갔다 그냥 바로 나오는 이제 그런 형태는 몰라도 이게 이제 이게 재작년 2020년처럼 다시 시작되네 이러고선 적극적으로 사시는 거는 그래서 제가 여러 표현으로 말씀을 드려요. 이런 때 부지런하면 부지런한 사람이 더 손해를 봅니다. 이제 이런 말씀드리고 오히려 좀 게으른 게 낫습니다라는 말씀드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시장에서 성급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죠. 근데 지금 일단 우리가 역대 최고치의 그 미국 CPI 물가 지표 네. 나왔단 말이죠. 네. 근데 문제는 그 전에 막 그 불안감으로 확 떨어졌던 그 네. 지수들이 딱 이미 발표가 되고 나서 오히려 딱 회복을 하면서 약보합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네. 얘기하신 그 바닥. 그래. 정점을 찍어서 이번 달이 정점일 거고 다음은 이제 좋아지겠죠. 원자재 가격 좀 하락했으니까 이러한 기대감으로 이제 오를 수밖에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 경험에 의하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 장이 어떤 장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큰 메가톤급 재료,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리만 사태랑 지금은 다른 거예요. 그게 뭐 그때도 부동산이 너무 버블이 끼니까 연준이 금리를 올려갖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지만 근데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나가 자빠지고 하는데 그거는 어떤 한 부분의 문제인데 지금은 세계적으로 지금 관련이 된 거고 특히 주식시장에서 수급 자체가 그것 때문에 꼬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피크 친 거를 모두가 인정한다고 가정을 해도 그러면 다음 달부터 주가가 그렇기 때문에 상승한다. 이거는 너무 빨리 나가는 거다. 왜냐하면 상황이 그런 재료성하고 지금 같은 그 수급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하고는 전혀 시장의 움직임이 다른데 이런 시장에서는 예전에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부양책이라는 게 있었어요. 증시가 하도 빠지니까 뭐 중앙기금 만들고. 그러니까 지금도 증시 안정기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해요. 뭐 증시 안정기금 공매도에 뭐 일시 정지 뭐 한미 통화 수합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저 잘 아시는 분이 그런 거에 상당히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제가 리포트도 개인적으로 드리고 그랬어요. 얼마 전에. 그런데 뭐 하여튼 어려움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황의 시장에서는 그런 부양책이 한 번, 두 번 나와서 안 살아요. 주식시장이.
이거 왜 안 살지? 왜 안 살지?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동안 쏟아놓은 부양책이 한꺼번에 시장에 먹히면서 이게 확 하고 올라가죠. 이렇게 그게 이제 우리 샤워실 이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그런 어떤 재료가 나왔다가 그게 소멸되면서 주식시장이 선행하니까 우리가 조금 먼저 들어가야지 뭐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좀 아닌 것 같다. 시장 상황이 그 상황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이다. 그러니까 제가 천천히 하라는 말씀이 뭐냐. 이런 상황이 바뀌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감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20년처럼 빨리 못 쫓아가면 못 사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거는 상당히 많이 흔들거리면서 갈 수밖에 없다. 생각해 보세요. 3,300이 무너지면서부터 지금이야말로 싸다. 뭐 보석이 길바닥에 널렸다 이러면서 계속 사기 시작한 게 지금 2,300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그 층층이 얼마나 매물들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 각각의 사연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올라오면 자꾸 맞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시장이 이렇게 급격하게 못 뜬다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때는 그냥 빤지를 하나 센 걸 맞은 거예요. 빵 하고 이래저래 맞았는데 아이쿠 하고 자빠졌다가 딱 벌떡 일어나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된 거고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르다. 그래서 그때 그런 상황하고 지금의 시장 상황을 조금 우리가 달리놓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지금 왜 수요가 안 일어날까요? 돈을 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번이 CPI 최고 이제 9.1 다시는 9.1이 안 나올 거다. 그 말에 동의를 한다고 해도 그러면 다음 달 그러면 9월에 가서 75bp 하지 말자고요. 그래 9월은 50bp. 그러면 50bp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같은 강도로 긴축하지 않을 뿐이지 긴축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물은 거지. 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거를 쉽게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이제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어제 50bp 올렸지만 우리 뭐 연말까지 얼마 더 올리겠어요. 그렇게 되면 또 금리 역전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럼 또 우리 환율 걱정해야 되고 무역 수지가 갑자기 좋아질 수 없는 거고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않으셔도 된다. 다만 한 가지 그 2,300선 제가 이제 그 지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2,450 근처일 때 이거를 못 지키면 2,300까지 우리 각오해야 된다. 근데 다행히 2,300에서 지금 잘 이렇게 옆으로 흔들어 주잖아요. 이게 이렇게 볼 밑바닥처럼 이렇게 그런 형상이 일어나야지 되는 거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푸시앤풀은 의미도 없지만, 그러니까 뭐 사서 수익을 내겠다는 개념에서는 의미는 없지만 시장 자체로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움직임이다. 그래서 이 축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이제 아까 대표님 말씀대로 그런 상황이 조금 무르익었을 때 시장이 더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그 뭐라 그럴까요? 일시적인 어떤 시장의 좋은 흐름의 모습이 보였을 때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 그렇죠. 일단은. 예, 근데 요새 이제 그 개인 투자가분들이 못 하시는 게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시다 보니까 지겨워서. 예, 이틀만 올라도 쫓아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보시면 알지만 외국인들도 그렇고 서로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어제 우리 50bp 오르니까 오전에 진짜 찔끔 샀잖아요. 그러다 이제 오후에 다시 팔고 그 얘기는 뭐냐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런 게 이제 계속 지금 시장이 이렇게 푸시앤풀로 가는 거죠. 네. 지금 하여튼 그 의견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공격적인 투자자 성향을 가지신 분들과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의 차이인 것 같기도 하는데 우리가 보통 무릎 이야기 하잖아요.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무릎에서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나중에 물리더라도 그래서 지나고 보면 내가 산 이 지점이 무릎일지라도 일단은 무릎서부터 사나가기 시작해야 된다. 어디가 바닥일지 모르니. 네. 그게 이제 뭐 다 뭐 일장일단도 있고 나름대로 의미는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만 있어요. 현금만 있고 주식이 없어. 근데 3,300서부터 2,300까지 이렇게 많이 빠졌어. 그러면 저는 지금
돈만 현금만 갖고 계시는 분이라면 지금부터 사는 거 맞아요. 왜냐하면 3,300, 200, 3,000에도 샀는데 지금 왜 못 사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마음 편한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가들이 지금 물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주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서둘러서 이게 무릎인가 봐 이러면서 뭐 쫓아 내려가면서 좀 사지 이러면 나중에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시간 싸움에 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장이 더 오랫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면 거기서 이제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한 매매를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말이 그때 그런 사람들이 팔기 시작하면 진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는 올라가는 무릎도 있습니다라는 말씀은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지만 이런 거죠. 서두르지 마시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판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오히려 바닥을 치고 올라가서 이제는 조금 시장이 바뀌나 보다 하는 느낌이 받았을 때 사셔도 충분하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다시 주저앉는 장이라면 뭐 처음부터 사는 거 고려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뭔가 우리가 눈치를 빠르게 보고 빠르게 액션을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 당규님 생각은 네, 오히려 좀 우리 곰바우라 그러죠. 약간 그런 게 낫다. 느려야 된다. 네, 느려야 된다. 왜? 이미 물려 있는데 뭘 자꾸 들어가서 그렇게 물려야 할까? 물리지 않은 분들이라면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전 사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가격이면.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있죠. 1, 2년 지나고 보십시오. 지금 꼭 사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그거잖아요. 눈이 오면 5개월 안에 개나리가 핍니다. 이런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물려있는 개인 투자가들한테는 조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주식이 하나도 안 물려있고 깔끔하게 현금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이제 요새 주식시장 어렵다니까 나 주식 투자 해볼까? 하는 분들은 지금부터 사들어가셔도 맞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한쪽에 잔뜩 쌓아놓고 있는데 그리고 남은 그 현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굉장히 소중한 거고 지금부터의 이 현금의 가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이 바닥을 만들고 올라갈 때 과거의 흐름대로 시장에서 선호되는 주식이 똑같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럼 거기서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었을 때 우리가 현금이 하나도 없으면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지금은 빨리 움직이지 않는 게 오히려 낫다. 네. 지금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많이 물려 있는 분들 입장에서 아까 할 수 있는 실수 그러니까 제때 손절을 못하거나 아니면은 그 낮은 가격이 아닌데 고점에서 사가지고 물리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지금 팔아야 되느냐 아까 하는 실수가 보통 그런 우리 바닥권에서 파는 거잖아요. 이 실수를 지금 팔게 되면 하는 게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파는 게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좀 더 지켜보면서 다시 시작하는 게 난지. 그게 이제 많이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마 지금 그게 제일 힘드실 거예요. 근데 그렇죠. 저는 그런 분들 질문을 받으면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파시면 안 된다. 아니 그 개별적인 종목에 무슨 특별한 악재가 있다거나 뭐 그런 거 아니라면은 파시면 안 된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뭐 삼성전자나 카카오나 뭐 이런 파시면 안 된다.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너무 늦었다. 그러니까 몇십 프로를 손해를 파는 순간 손해가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선 다시 뭘 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론적으로는 그게 베스트예요. 지금 딱 팔은 다음에 여기서 50포인트가 밀리는 한이 있어도 딱 바닥에 내려가서 다시 사서 간다. 이론적으로는 베스트인데 현실적으로는 진짜 그렇게 될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지내면서 느꼈던 거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지금 팔아놓죠? 그러면 다시 올라간다고 해도 못 사요. 아니야, 내일 또 빠질 거야. 이런 생각이 그렇지. 들죠? 그러다가 본인이 판 가격보다 올라가야 정말 올라가나 봐 이러면서 사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괜한 짓 하는 거예요. 그렇죠. 더 비싸게 산 게.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물린 거는
뭐 우리가 재작년에 하도 좋은 시장을 봐서 그렇지 주식 투자하면서 물리는 거는 진짜 병가지 상사인데 그러면 이거 그냥 묶어놔라. 이거 그냥 묶어놓으세요. 그리고 나머지 현금을 가지고 기다리시는데 이 현금은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잘 지켜가면 그럼 뭐 맨날 매매해야 되고 맨날 주식시장이 날 기쁘게 하고 그러면 뭐 전부 주식 투자하게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 시장이 옆으로 이렇게 흔들흔들 가는 거를 어떻게 보면 좀 즐기신다면 뭐하지만 좀 잘 지켜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시그널, 이게 좀 바뀌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받아들일까? 도대체 뭘 보고 그걸 알까? 근데 몇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우리가 보니까 외국인의 뭐 수급 동향이라든지 환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거를 우리가 그냥 일견해서 딱 느낄 수 있는 거는 기술적 분석이에요. 왜냐하면 수급이 움직일 때는 기술적 분석에서 먼저 시그널을 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맨날 뭐 일봉 놓고 뭐 월봉 놓고 주봉 놓고 이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런 시간에 다른 기술적 보조 지표들 있잖아요. 그거를 좀 공부를 해보세요. 어렵지가 않으니까. 그래갖고 그걸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지표만을 하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같이 한 방향을 어디를 가리키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종목은 다른 것보다는 추세 전환의 시그널을 우리한테 굉장히 강력하게 준다라는 이제 분석 기법이 있다면 그것도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시간을 가져야 실제로 이제 장이 회복돼서 막 가기 시작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주린이가 아닌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일반 투자가하고 조금 다른 각도에서 시장을 보게 되시는 거니까 뭐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게 뭐 지금 빠져 있는 주식인데 쉽게 금방 올라갈 것 같지 않으니까 차라리 그렇게 보내시는 게 좀 길게 보면 더 나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물려있는 분들 참 마음이 답답하고 뭐 다 미칠 거예요. 그거는 뭐 왜냐하면 돈을 벌려고 시작했던 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뭐 가정 불화가 생길 정도니까 잠 못 자고 건강도 많이 해치시고. 그러나 이왕 한 실수라면 더 이상의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할 수 있는 실수가 이제 매도하는 거 바닥에서 그리고 서둘러 사는 거. 알겠습니다. 한번 잘 참고하시고요.